모든 생명체 안에 흐르는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빌헬렘 라이히가 바로 그 생명 에너지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제4장, 오르곤의 발견, 지금 시작합니다. 라이히의 모든 연구는 사실 아주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됐어요. 심장이 뛰고, 세포가 분열하고, 이런 모든 생명 활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통적인 리듬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긴장, 충전, 방출, 이완. 이 네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는 이걸 생명 공식이라고 불렀어요. 이 발견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모든 생명체가 이 똑같은 4단계 리듬을 따른다면 대체 이 리듬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적인 에너지는 뭘까 하는 질문이었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요, 라이히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미경 아래에 놓인 생명이 없는 물질, 무기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같은 무기물을 아주 뜨겁게, 거의 백열 상태로 가열했어요. 당연히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하게 멸균된 상태였죠. 그런데 현미경으로 그걸 들여다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작고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입자들이 저절로 생겨나서 막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라이히는 이 정체불명의 입자들의 바이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 이게 바로 생명이 없는 물질과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결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중간 단계가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특히 여러 실험 중에서 바다 모래로 만든 바이오는 이건 차원이 다른 힘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강력한 에너지장을 뿜어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눈에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 에너지가 어찌나 강력했던지 실험실에 있던 연구원들의 눈이 따가워지고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였습니다. 분명한 물리적인 힘을 가진 실체였던 거죠. 바로 이 순간 라이히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이 에너지는 단순히 실험실 모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모든 생명체 안에 흐르는 그 생명력 그 자체고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 중에도 가득한 우주적인 에너지구나. 라이히는 이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에 오르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 보편적인 생명 에너지, 오르곤의 발견이 어떻게 라이히를 암에 대한 아주 급진적이고 새로운 이해로 이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라이의 관점이 당시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암을 그냥 몸의 특정 부위에 생긴 종양, 그러니까 국소적인 병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라이는 아니라고 한 거죠. 암은 몸 전체에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전신 질환이다.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몸 전체의 생명력이 점점 쇠퇴하는 상태를 생체병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종양은 이 생체병의 여러 증상 중 하나,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라는 거였죠. 아니, 그럼 멀쩡하던 생명 에너지가 왜 막히는 걸까요? 라이히는 그 원인을 바로 우리의 감정에서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슬픔이나 절망감 혹은 억눌린 감정들이 우리 몸 안의 에너지 흐름을 꽉 막아버린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 흐름이 정체되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말 그대로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건강하던 세포가 썩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암세포로 변해버린다는 게 그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종양덩어리만 떼어내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 거죠. 자, 이 이론을 바탕으로 라이는 아주 독특한 치료법을 개발했는데요. 이 치료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만든 건 바로 오르곤 집적기라는 특별한 상자였습니다. 대기 중에 가득한 오르곤 에너지를 이 상자 안으로 모으는 장치였죠. 환자들은 이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고갈된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초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거나 사라졌고 혈액 상태도 좋아졌어요.
심지어 종양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사례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호전은 분명 획기적인 성과였죠. 하지만 라이히는 곧 이게 치유의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뭔가 아주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좀 이상한 일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몸 상태는 검사상으로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자들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병세가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치료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변수가 결과를 좌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라이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심오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환자 스스로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난 이제 끝이야 하고 최면해버린 상태라면 그 어떤 대단한 신체적 치료도 결국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환자의 마음, 그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상태가 치유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였던 겁니다. 결국 그의 모든 길고 긴 연구는 단 하나의 진실로 모아졌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진정한 치유란 단순히 몸의 에너지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태도와 억눌린 감정까지 함께 어루만져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깨달음이었죠. 라이히의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의 몸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과 내면 세계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